자, 스토커피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시간은 10월 19일이고요. 그동안 약 3주가량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바로 업데이트를 준비했었지만, 차일피일 하다가 좀 늦어진 감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갑자기, 목이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약간 좀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영상을 기다렸던 회원님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큰 흐름의 증시는 급등 증시 주도주 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미 관세 협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타결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있죠. 정부의 입장은 에이펙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를 선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전략적 협상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의 상승은 어느 정도의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객 예탁금의 굉장히 빠른 증가세, 그 다음에 또 ETF라든지 주식형 펀드의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빨리 늘고 있어서 저는 이격 조정이 오더라도 짧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 이제 다행스럽게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내내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토요일 날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월요일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에는 상당 부분 안정적 기여를 할 거다. 미국 증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이제 10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따라서 변동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증시에서 이 테마의 이동, 그동안에 이제 우리 증시를 끌어왔던 최근의 종목군은 반도체, 그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납품하는 소부장 대장, 이런 종목군들이 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 차례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셀 대장주라든지 소재주 대표주를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역시 2차전지로 테마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2차전지 전체적인 섹터는 제가 20날 내일 낮에 하나 더 올려드리고 오늘은 큰 흐름 내에서 시장 있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탁금은 현재 그 76.5조 5천억,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22원, 계속 1,400원 상단에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40, 그 다음에 니케이 지수는 47,588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만 볼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상단 부분의 이 빨간 선, 지금 10월 13일 날 고객 예탁금이 이제 80조까지 갔다가,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추석 전에 10월 2일 날 고객 예탁금이 73조에서 76조로 80조까지 늘었다가, 그리고 이제 지수가 그 3,700선을 터치를 함에 따라서 빠르게 이제 그 수익을 챙기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종합지수 예탁금은 2조 1천억 빠져서 76조 5천억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식형 수익증권 있죠. 수익증권. 이게 이제 173조에서 178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고객 예탁금은 약간 한 5조 정도 줄어들었는데 주식형 수익증권은 역시 한 5조 정도 다시 순증됨에 따라서 크게 증시를 움직이는 자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이 80조를 찍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어쩌면 연내 100조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 지수가 고객 예탁금이 100조가 된다고 치면은 저는 종합지수는 한 3,900선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추이,
그리고 주식형 수익 증권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한국 증시의 이제 향후 방향성을 좀 보게 되면, 지난 이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날, 종합지수는 이제 몇 포인트로 마감이 됐냐면, 종합지수가 많이 출렁거렸어요. 종합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3,748로 마감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난 금요일 날 이 지수 모양새인데, 이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3,790까지 갔어요. 그죠? 3,790선을 넘었다가 종가는 3,748로 마감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주가가 올라서도 마감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애프터마켓은 4시부터 밤 8시까지인데 그 시장에서 주가가 살짝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가로 보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날 3,732였고, 고가가 3,794였고, 저가는 3,722였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흐게 보면은,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지수가 많이 흔들렸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지수가 3,700을 넘어가면서 빠르게 현금화를 챙기는, 지수가 조정이 올 거야. 지수는 하락할 거야. 그러면서 빠르게 현금을 챙기는,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본 시장에서는 97,900원에 마감이 됐는데 후장에서는 1,400원 마감 하락했습니다. 하이닉스도 46만 5,500원에 마감했는데, 그래서 플러스 13,000원 올랐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2,000원밖에 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45만 4,500원에 마감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43만 4,000원에 마감했습니다. 13,000원 올랐는데, 후장에서는 1,000원 올라간 42만 1,500원에 마감됐고, 포스코 퓨처 M이죠. 포스코 퓨처 M은 19만 3,500원에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6,000원 마감한 하락한 18만 5,400원에 마감했고, 현대차는 24만 3,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후장에서는 24만 500원에 마감이 돼서 지수가 급등한 만큼의 투자 심리 불안,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급락장이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이제 출렁거렸던 것은 미중 간의 갈등 우려가 증폭이 되면서 이제 미리 선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익을 챙기겠다 그랬는데, 미국 증시가 다우와 나스닥이 다시 이제 0.54포인트 정도 치고 올라 버렸습니다. 테슬라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오르고, 물론 기술 중심으로 이제 나스닥이 올랐고, 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월요일 날 국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리스크가 좀 완화됐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외국인의 이제 매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난 한 주간이죠. 지난 한 주간 매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영상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지난 한 주간의 외국인의 이제 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외국인 매수 추이입니다. 개인들은 누적입니다. 누적 8,950억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6,100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857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날짜를 조정을 해서 10월 달로 가볼게요. 10월 달에 매체 없었으니까 10월 달로 보면 개인은 5조 8천억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5조 7천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기관은 2,400억을 순매도했던 그런 흐름으로 나옵니다. 다시 이걸 이제 한 달 더 가서 9월 달부터 볼까요? 9월 달부터 보면 개인은 16조 5천억을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3조 2천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2조 3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결국 9월달, 10월달 시장을 주도하는 최대 큰 손은 외국인이다. 이 자체를 이제 확인한 거죠. 결국은 개인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차익 매물을 쏟아냈는데 외국인은 이 주식을 다 받아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종목을 좀 더 보게 되면 이제 종목별로 한번 볼게요. 종목별로. 여기서 삼성전자의 한 주간의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이제 이 내용은 삼성전자의 종목별 수급 동향인데 10월 17일 날도 외국인은 400만 주 순매수를 했고, 그러니까 9월 17일 이후에 외국인은 딱 10월 13일, 이 10월 13일 딱 하루만 매도하고 전부 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한 9월달, 10월달에 13조에서 한 9조 정도는 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는 이제 쭉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지금 차익 매물권에 가 있습니다. 기관들은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폭이 많아지고 있는데, 8월 19일 이후에 외국인들 흐름, 9월 달부터 볼까요? 9월 달 이후에 외국인 흐름 보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 구간에 있어요. 누적으로 보면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외국인들은 393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800만 주 순매수해서 395만 주로 매수폭을 좀 줄였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9월 12일 날 20만 주 순매수해서 지금 현재 10월 17일 날 179만 주를 순매수했으니까 기관은 하이닉스에 많은 비중을 갖고 있고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9월, 10월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당겼던 주 핵심 주축이고 반도체 두 종목이 시장을 강하게 당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10월 1일부터 쭉 보시면 삼성 SDI 패턴을 보시면 10월 1일부터 삼성 SDI는 외국인이 24만 2천 주, 기관이 36만 주를 순매수했고 개인은 57만 주 순매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이 22만 4천 주 순매수, 기관이 58만 8천 주 순매수, 개인은 79만 주 순매도.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이 64만 주 순매수, 기관이 61만 주 순매수, 개인이 125만 주 순매도. 포스코퓨처엠은 외국인이 17만 주 순매수, 49만 주 순매수, 개인 66만 주 순매도.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실적이 안 좋은 SK이노베이션까지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를 돌았다. 그리고 포스코퓨처엠도 소재주의 대장주죠. 소재주의 대장주인 포스코퓨처엠까지도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했는데 특히 2차전지 섹터에서 가장 큰 손은 기관 투자자다. 그리고 이제 그 2차전지 섹터가 그동안 하락을 했던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도 팔았지만 이제 연기금이 샀다가 다시 좀 던졌다가 지난주부터 연기금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물량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산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정리를 한 건데 현대로템은 지난주에 외국인이 20만 주 순매수, 기관이 거의 40만 주 순매도였습니다. 하나에어레스는 외국인이 31만 주 순매도, 기관이 15만 주 순매도. LIG 넥스원은
외국인 거의 10만 주 순매도, 기관 5만 주 순매도. 조선주 볼까요? 하나오션 외국인 153만 주 순매도, 기관 12만 3천 주 순매도. 자,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주가의 이제 가격 동향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이제 하나여로스 내용인데, 그동안 하나여로스가 112만 주까지 갔죠. 추석 전에 11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91만 원대 빠졌으니까 주당 한 21만 원 빠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이제 방산주가 이때까지만 추세를 사이클로 간 줄 알았는데, 이제 긴 봉이 나오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급 구조도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이 다 던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에어로스가 100만 원을 넘어선 이 시점부터는 이 주식을 우리가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한 4년간 이렇게 주도주가 되어왔다가 지금 올해가 이제 거의 만 4년차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사이클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현대로템도 같은 겁니다. 현대로템도 2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주도주 방향성에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은 66만 원의 추세가 이제 이탈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방산주의 이 주도주의 상승 사이클은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 부분 차익 매물권에 갖고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이미 제가 여러 번 제 스톡커피 회원들한테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하나오션과 중공업, 조선주도 매우 좋은 흐름이 있지만 이미 3년 동안 주도주로서 섹터를 4배에서 8배가량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조심 모드에 가 있는 게 맞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반도체 기준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죠.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이 12조, 순이익이 10조 이상 나왔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 D램이라든지 SSD라든지 낸드라든지 복고형 반도체 재고가 부족해서 그쪽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AI 반도체에 엔비디아의 납품도 거의 확실시되고, 물론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급증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하이닉스가 이른바 이제 그 비메모리 분야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하이닉스도 수혜를 보고 있죠. 자, 아무튼 반도체는 이익점이 내년까지는 계속된다는 사이클이고, 하지만 방사는 좋아도 상단 정체에서 실적을 검증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조선주는 이미 상단 정체에서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미국 증시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 증시는 지난주에 이제 그 46,190, 0.25포인트, 0.52% 올랐고, 나스닥도 22,679로 0.52% 올랐습니다. 다우는 한 주 전에 45,479에서 46,190, 나스닥도 22,204에서 22,679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9월 30일 날 10월 30일 날 연준회의가 열리면 금리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고, 가장 핫한 주식은 테슬라 주식이고, 엔비디아는 강세이지만 노출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상단 정체 구간에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 미국 증시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급락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파월 의장이 긴축 재정이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를 마감하겠다. 그리고 유동성 확대, 추가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한 겁니다. 그리고 임기 종료가 이제 내년 4월 달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트럼프도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긴 내려야 됩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소 이제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은 이제 금리를 충분히 내리겠다라고 해석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거나 급락 조정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가 계속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스닥 7인방이 견조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한 주가는 이 박스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제가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은 후속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은 존재한다. 그런데 단기 주가가 급등한 만큼 심리적으로 이격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이격 조정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이 강력한 큰 손으로 수급을 좌우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1420원도 올랐지만 엔화도 같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뭐 강하게 뭐 100 이상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리적 이격 조정이 있겠지만 이격 조정은 아마 깊지 않고 뭐 물론 3600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그 이격 조정은 짧게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주식형 예탁금 증가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관형 종목이 강세를 보일 거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방산, 조선주가 하락하고 그리고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시세를 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은 새로운 대안 테마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섹터가 2차전지 섹터로 주도주가 옮겨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20일 날 내일 한 번 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졌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잦은 매매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제가 올해 5월 달부터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셀주, 포스코 PCM, 마이크로프로 PM 많은 종목군들을 얘기해왔지만은 그때 상황이 가장 나빴습니다. 가장 나빴던 상황에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가족 회원님들한테는 삼성 SDI를 17만 원 초반에 포인트를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도 17만 원 초반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뭐 16만 원 때까지 좀 빠져버리고 15만 원, 16만 원 이탈하게 됐었는데 많은 부정적인 시선, 끝났다, CATL이 밀렸다, 그런 시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LG와 삼성이 반도체를 포기하는 순간, 배터리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을 포기해야 되고 로봇 산업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이 글로벌 2차전지 자동차 메이커가 원치 않는다. 미국의 흐름, 그 다음에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가. 만약에 중국 배터리한테 다 몰아주면 유럽 차는 망합니다. 미국 차도 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배터리의 경쟁력 구조가 무너져 버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이미 미국은 완전히 봉쇄 수준에 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섹터들이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 2차전지 섹터는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방산과 반도체의 사이클 한번 보세요. 방산과 반도체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이 끝난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 사이클은 27년도입니다. 2차전지의 슈퍼 사이클 27년도입니다. 27년도의 슈퍼 사이클을 앞두고 지금 25년도 이 4분기 초에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 나왔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잦은 매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소신과 내 종목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요. 단기는 지수는 이격 조정도 있을 수가 있고 출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가 확고하다. 상법 개정도 그렇고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 한 것도 없잖아요. 상법 개정 진행한 것밖에 없는데.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니까 주가가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 더 코멘트 드리고 마무리하는데
일본 증시가 2010년도에 한 9천, 니케이 9천에서 지금 47,000까지 왔잖아요. 거의 한 4.7배,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국,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0,000 이하로 빠졌을 때 아베가 취임했잖아요. 아베가. 그때 아베가 양적 완화, 유동성 확대하니까 일본의 국가 부채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미친 짓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그 내용이 아베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대하기 때문에 일본의 그 내용을 살리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한 13, 14년 동안 금융시장은 거의 한 5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사이클을 갈 수도 있다.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잘 지키는 그런 전략을 저는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 3주 쉬었다가 영상 올렸는데 자료가 좀 부실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늘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 올렸습니다. 아무튼 내용 흐름만 참고하시고 2차전지의 섹터와 흐름은 20일 날 한 번 더 정리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강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